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1년도 6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한참 여야 할 것 없이 대선에 어떤 참 꿈을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도전들을 하고 있고 출마 선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오늘 국민의힘으로 무소속이 된 홍준표 국회의원이 복당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복당을 했을 때 국민의힘으로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대선 도전 주자들이 과연 어떨까? 홍준표 의원이 복당이 됐을 때 스님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경선 주자들한테 1도 플러스가 되지 않겠다. 그러한 생각에서 제발 좀 조심을 했으면 쓰겠다. 이분한테 조심해라. 지금은 모래시계로 유명했던 그런 검사가 아니다. 죄 지은 사람, 범죄자를 데려다 놓고 수사해서 이렇게 추궁하고 하는 그런 지금 검사가 아니다. 지금은 정치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줄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갖다가 얼마나 달래줄 수 있는가를 그것을 판단하는 지금 대통령이 왜 돼야 하는가 그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지금 대권 도전의 현상에서 있는 분인데 지금도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했던 그 모래시계 검사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할 염려가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분 사주와 함께 한번 따져보게요. 이분은 53년생, 물론 프로필을 기준합니다. 양력으로 11월 20일, 스님은 술시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술시로 보면 사주 원국은 계사, 계해, 을의 병술시가 됩니다. 해월의 을목이 수수수수 인수가 생해서 인수세상 인수가 도와줘서 물이 도와줘서 태왕이 졌다. 자, 태왕이 졌으면 첫째는 관을 용신으로 잡아야 되는데 관이 사중경금, 술중, 신금 이게 결국은 사중경금은 금생수 해가지고 관을 용신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왕한 나무를 불로 설기시켜서 불이 흙을 덮는 식신생제격 또는 인수가 너무 강해서 인수를 물을 억제라는 인수용제격 그 인수용제격이면 제인불의격 인수가 태왕해서 제로 인수를 억제를 했을 때 싫어하지 않는다. 그런 지금 사주 구성이 됐습니다. 자, 풀어보면 지금 인수다 태왕, 을목의 태왕에서 식신생제 또는 인수용제, 술토를 흙으로 강한 물을 막는 사주다. 거기다가 희신이 좋으니까 해월에 병화, 신중, 정화 이런 게 다 조우까지 포함이 됩니다. 사주는 상당히 좋은 사주입니다. 어디 나무랄 데 없는 사주입니다. 운만 제대로 맞아 떨어졌다면 뭐 더 이상 금상첨화겠죠. 자, 이 사람 사주를 보면 어렸을 때 4살에 임수 들어왔습니다. 몸이 아팠거나 가정이 불편했거나 그래서 이 프로필을 보면은 어떤 시골의 어떤 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봅니다. 예,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4살부터 5, 6, 7, 8, 9살 지나고 10살 때 또 공부를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신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술토를 용신으로 잡고 화는 희신이요. 희신계 조우까지 됩니다. 그러면 토가 용신일 때 목이 병이면 금은 약이겠죠. 그래서 화토 금운의 발복하는 상치다.
이분이 이때만 빼놓고는 전부 화토금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결국은 82년도 고대법대 나와가지고 82년도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자, 어떤 운일까? 82년도면 이분이 몇 살 때 갔습니까? 30세입니다. 30세. 그러면 지금 신대운입니다. 신중무토 14개월짜리 신중무토대운에 임술연운, 또 술토가 들어왔습니다. 임술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신이 두 개가 합쳐져서 사법고시에 패스를 했다. 저는 스님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연수를 거쳐서 84년도에 검사가 됐습니다. 검사 임용이 돼서 95년도 10월 2일 날 퇴직을 했는데, 그 안에 93년도에 보세요. 검사 돼갖고 여기서 이것도 금, 그저 뭐 화 아무튼 계속 좋은 운으로 정말로 운빨이 잘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5선 국회의원의 도지사, 두 번에 2017년도에 대통령 출마까지 했습니다. 2017년도에 대통령 출마를 했어요. 네. 그때는, 그때도 2017년도면 지금 4년 전인데, 4년 전에 운이 나빴을까요? 지금 69세니까, 65세예요. 65세면 병화, 대운의 무술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이 정윤년이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래시계 검사에 탈을 못 벗었기 때문에 안 됐다고 봐요. 왜?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어떤 정말로 노도와 같은 그런 국민의 원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람에는 도저히 이 운을 갖고도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내년 5월달까지 5년 지금 임기를 두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오늘 복당을 합니다. 국민의힘으로. 이제 오늘 할는지 내일 할는지, 지금 매스컴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오늘 한다는 그런 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이분이 복당을 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 야권 경선 주자들한테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일도 없다고 봐요. 네, 절대 일도 없다. 그리고 이분은 성격상으로 위에 있는 걸 끄집어 내려가지고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네거티브나 아니면 뭐 마타도 같은 이런 정말 좀 해서는 안 될 그런 것을 자꾸 행함으로 해서 끄집어 내려서 내가 그 지지율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정도는 내가 충분히 그 지지율을 내가 깨고 내가 그 자리를 고수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아주 나름 엄청난 지금 포부를 갖고 희망을 갖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당을 하는 거예요. 자, 스님은 복당을 하게 되면 경선 주자들한테는 정말로 일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스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보게요. 지금까지는 잘 나왔습니다. 할 거 못 할 거 다 했습니다. 아무튼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이분을 판단할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분을 판단할 때 운이 좋아서 또 머리도 샥 보고 다 잘 됐어요. 고대법대 나오고 뭐 그렇게 다 잘 됐습니다. 한 가지 조금 미숙한 것은 뭐겠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게 갖추지 못했어요. 사람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더라도 정말로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댐댐이 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사람 괜찮다. 지금 현재 아까 출마 선언도 아직 아는 감사원장 최재형 씨 같이 참 좋으신 분이다. 정말로 덕목이 우리 국민들의 덕목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인격이 수양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사실은 그렇지는 못하다.
지금도 모래시계 검사로 생각을 하고 대권 도전에 한 것으로 보여서 참으로 국민의힘 경선 주자한테 염려스럽다. 만약의 경우에 이분이 복당을 해가지고 경선 주자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지지율 30% 지금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가장 우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총질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힘을 하나로 합쳐도 힘들 텐데 왜? 지금 집권당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도전을 하는 건데 자중질환마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과연 야권에서 정권을 쟁취를 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 스님이 하도 염려가 되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한마디만 내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하게 되면 경선 주자들 간에는 절대로 총질을 하지 마라. 네거티브는 절대로 하지 마라. 자기들 소신 갖고 명분 갖고 또 어떤 정책으로 서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겠어. 여러분들 삶을 내가 책임지겠어. 잘 살게 만들어 주겠어. 라고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 비전을 갖고 자기 나름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향해서 외쳐야지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뭐 언제 나쁜 일 했다. 어쨌다. 뭐 장모가 어쨌다. 무슨 뭐 수사할 때 어쨌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일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로 해 가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을 깎아내리고 유승민 뭐 하태경 뭐 원희룡 다 대권 주자들한테 정말로 잘못된 것만 자꾸 파헤치라고 보면 만약의 경우에 이게 너무 심해서 자중질환이 됐다. 본인한테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이분은 스님이 보건대는 내년에 만약의 경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분은 아마 거의 이제 정치계에서는 떠나야 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스님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무소속으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어요. 왜 당선이 됐을까? 64 대운에 병진 대운에 병화가 65, 66, 67, 68, 69 금년에 69세입니다. 69세 11월 20일이 생일입니다. 여기까지는 병화가 떴고 그 다음에 이 사주를 보면 지금 얼른 보면 금의 운이 금생수 수생목이 되니까 이거 물이 강해지고 불이 꺼지고 흙은 설기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의 운을 나쁘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사해 충충이 됐습니다. 지장간이 다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야? 지지에 해중무토, 사중무토가 있고 그 다음에 해중간목. 그럼 해중간목은 목국토예요. 이게 목이 들어오면 궁겁쟁자가 있답니다. 돈이 없어지고 부부가 이별을 해야 되고 궁겁쟁자가 되면은 관제구설 망신 재물손재 불명예스러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스님이 자칫 잘못하면 부메랑이 돼서 총질한 것이 부메랑이 돼서 잘못되면 정말 내년에 그동안에 겪지 못했던 잘 나왔던 일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동안의 아성이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다. 조심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한테 내가 한마디 부탁을 이건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주자들 절대로 네거티브나 마타도어 같은 거 실시를 한 사람은 무조건 제명, 탈당 이런 아주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내가 이 젊은 참 당대표 내가 자기의 정말 대통령한테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이거 꼭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전체가 이건 문재인 정부입니다. 전부 저쪽에 페널티가 다 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럼 여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재 기득권을 갖다가 정치를 한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자중질환까지 일어난다면 되겠습니까? 될 일도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장치상의 촉치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염려스러워서 이분한테 그것을 하지 말아라. 당신이 갖고 있는 소신, 또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비전,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마음을 잡고 내가 이런 비전으로, 이런 소신으로 앞으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라도 안전하게 하고 부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정책적으로 대결을 해야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신 할 일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여기가 69세 생일까지는 병화가 떴고 금년이 상반기가 신축년입니다. 상반기가 신축년입니다.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상반기 지나고 음력 7월부터 개신기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개신기 들어오면 개가 54일입니다. 약 2달입니다. 2달을 지나고 음력 11월 12, 지금 여기 지금 11월 20일 양력이니까 음력은 10월달이겠죠? 이거 지나고 10월달 가면 9월달나 반짝하고 10월달 가면 어떤 상황이 벌입니까? 지금 생일을 지나면 진토가 들어옵니다. 진토가 들어오면 이유가 없습니다. 진술충. 토가 용신인데 토가 충을 하면 더 강해져갖고 좋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술충 떨어지면 진중을목이. 진토운에 진중을목이. 목국토 뭐예요? 궁겁전제. 밥그릇을 뺏는 운입니다. 그럼 이게 문서가 뜹니다. 문서 뜨고 이동변동이 뜨겠죠? 그러면 안 좋은 운에 돈을 다 쏟아버렸다. 부부가 이별이 생겼다. 어디 가요? 갈 곳은 뻔해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20일 양력으로 11월 20일 지나면 2년 동안 엄청난 시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눈자리 보고 발을 뻗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11월 20일 들어왔어요. 12월 31일 이제 구정세고 내년에 2022년 동안 이민개묘예요. 또 수목이 정말로 강해지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발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이 복당한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뭐 경쟁하고 하는 건 좋아요. 한 사람이 더 들어왔고 하는 건 흥행도 있고 다 좋습니다만은 서로 간에 총질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소신, 자기 비전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남의 걸 끄집어 내려가지고 내가 그 자리를 고소한다 생각은 아예 허덜덜덜 말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운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반드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이준석 대표한테는 경선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2030 젊음의 피 이것에 큰 바람으로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는데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경선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한 말씀 하고 싶은 것은 경선 주자들 간에 네거티브나 마타도와 같은 일을 하면 바로 탈당을 하느냐 제명을 시켜라. 그걸 약속을 받으십시오. 네, 그거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무슨 홍준표 의원하고 저하고 아무 문제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그분이 대통령이 대단한데 저하고는 하등에 무관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 삶이 지금 물론 코로나19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고 정말로 누군가는 나타나서 이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 줄 수는 없는가 해서 지금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의지를 하고 바람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응원을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분도 정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분한테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좋은 하늘에도 벼가 용신에 오화가 떴고 오중 병화가 떴고 하늘도 태양이 떴고 땅도 태양이 떴고 내년 하반기부터 목화가 6년 1년인데 그러면 대운과 1년 운이 합해갖고 정말로 참 들어오기 힘든 운이 내년 가을부터 이분한테 펼쳐져요. 윤석열 전 총장한테. 그러면 집안에서도 가장의 운이 떠야 가정이 화목하고 편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스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발 좋은 대통령 갖고 정치 잘해서 국민들이 삶이 정말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나라는 안전하고 응? 해외 어디를 나가나 대한민국 코리아라 그러면 정말로 그냥 미국보다 더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 경선하는 과정에서 내부 총질, 네거티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참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뭐 4년 동안 내년에 5월까지 지금 5년 임기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분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민들이 정말 살기가 편했고 비거는 예로 뭐 아파트 같은 거 내부 정보 다 해갖고 자기들 거 먹을 거 다 먹고 싸놓고 할 거 감출 거 다 감춰. 또 뭡니까? 뭐 취업 문제도 뭐 이번에도 무슨 25살짜리 무슨 뭐 대학생이 뭐 1급 비서관을 갖다 이건 물론 좋습니다. 필요해서 데리고 갔겠죠만은 구급 공무원 지금 공무원도 못 돼갖고 정말로 몇 년씩 정말로 취업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이게 공정한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필요해서 갔지만 지금 공부를 산만해요. 이게 공정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9급 들어가서 20년, 30년 해도 무슨 1급은 그냥 뭐 3급 되기도 힘들고 근다는데 2, 30년 당장에 1년 돼가지고 뭐 이렇게 정치에 조금 적어야 하고 1년 돼가지고 1급 비서관으로 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바로 이런 게 국민의 공감대를 잃은 거란 얘기예요. 국민의 신망을 잃고 그냥 열불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냐는 얘기입니다. 스님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아직 졸업도 하는 대학생을 데려다가 그 대학생도 휴학을 했더라고요. 대학생을 데려다가 1급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게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스님 볼 때는. 네, 그건 그렇고요. 제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아무튼 이분은 눈자리 보고 발을 뻗어야 되는 건 분명한 거고 앞으로 운은 굉장히 어려운 운이다. 지금까지는 잘 되어왔지만은 처음 들어온 운입니다. 이 운이 자기 인생에서 처음 들어온 운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하고 이준석 대표는 그 내부 네거티브 하지 말고 한 사람한테는 상당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뭐 제명도 좋고 탈당도 좋고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하고 서로 자기의 능력, 소신, 비전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자 출마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나무 흠이나 나무 그냥 결점이나 잡아갖고 그놈을 긁어 파가지고 내가 그 자리를 가겠다. 그 지지율 끄집어내라고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하겠다. 이런 일을 하지는 말아요. 국민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실패해요. 그래서 100점 100패.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의원한테 감히 조언을 드리고 있는 거 이분이 뭐가 저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럴 염려가 있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여라도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스님 말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 복당을 앞둔 홍준표 의원 사주와 더불어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한테도 한 말씀 또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씩 요구를 드리고 또 옛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무서했어요.
아무 쓸모없는 무쇠. 그냥 검사예요. 검사. 검사만 몇십 년 해온 검사예요. 그럼 검사 최고 높은 자리는 검찰총장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검사입니다. 개인들 다루는 검사예요. 그래, 금년에 7월 20일 만기 됐으면 그냥 옷 벗고 나가서 또 정치 공부하고 차기에 대선 출마하자는데 그건 본인 자유겠지만, 그런데 무쇠와 같은 사람을 지금 계속 대장장이가 그 셀을 갖다가 무엇을 만질지도 몰라요. 무엇을 만들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뜯은 게 아니라 계속 연말을 했다는 거, 계속 두드렸다는 얘기. 계속 두들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검으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응? 애초에는 그 무쇠를 갖고 아무것도 지금 생각 없이 무쇠를 두들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무쇠가 변해서 날카로운 보검이 돼. 검도 보통 검이 아니라 보검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동안의 추윤 갈등으로 추미애 지금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대선 또 출마 선언했습니다. 추윤 갈등 틀림없을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하는 것만큼 이분도 만약에 금년에 대선 출마한 것까지 좋지만 총재이 잘못했다가 내년에 잘못하면 문제 생깁니다. 문제 생겨요.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분도.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고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고 돼야지. 총질도 1년 내내 두드렸고 이 정부가 1년 내내 그리고 급기야 공수처만 만들었으면 아마 이분이 또 안 나올 수도 있죠. 뭐 중수처 중대범죄수사처까지 만들어갖고 1년 안에는 대선 못 나온다. 이런 법까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들 차라리 옷 벗자. 벗고나도 내 소신대로 한번 해볼란다. 이분이 나오고 싶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모르겠어요. 스님 보건대는 아직까지 일도 없었던 사람 같아요.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이래. 응? 그렇지만 그렇게 되게끔 지금 국민들의 부름을 받은 것도 시대가 사람을 부르고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불러온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스님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추경 갈등이 뭐 가만히 놔뒀으면 그냥 7월 20일 내일모레 이제 7월달이면 7월 20일 되면 그냥 깨끗이 검찰총장 즉 내려와가지고 이제 혼자 수양을 하든 뭐 정치를 하려면 가서 뭐 어떤 다른 일을 보든 그러면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시끄럽게 안 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패착이라고 봅니다. 이분을 당금질을 했다는 연말을 하면서 당금질을 했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크나큰 정말 치명적인 패착이 아닌가. 실수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시대가 부른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뒀으면 그냥 갈 사람을 계속 두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